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 분야는 반도체 관련인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에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간 건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하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 주가가 지금 정상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반도체 주가의 반등이 오길 기다렸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렇게 빠르게 예를 들면 주가의 반등이 올라오고 나타난 사실. 근데 사실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거품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또 오를까요? 뭐 물론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으로 보면 컨센서스는 뭐 목표가는 뭐 15만 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 말이 된다? 아무래도 지금은 말이 안 되죠. 먼 미래, 그러니까 내년도 예를 들면 이맘때쯤 되면 제가 볼 땐 그 주가의 모습은 타겟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동의하겠어요. 지금 예상대로 실적이 개선된다고 한다고 하면 좋은 소식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도 있는데 현재도 그런데요. 영업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2조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숫자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구독 열정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산 주식은 많이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빠지는 것보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게 근데 항상 평생 이렇게 올 주식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실적하고 연동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전분기보다 예를 들면 22% 정도 개선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저 효과도 있었고요. 뭐 좋은 소식도 있었죠. 엔비디아의 로부터 나오는 AI 서버양 수요, 뭐 HBM,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SK 하이닉스는 적자 상태다라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자. 물론 6개월치를 선반향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6개월 후에도 흑자가 날까요? 안 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나타나고 있는 거는 내년도 2쿼터가 나타나야지만 흑자 전환의 처음의 기조의 모습이 나타날 거다. 사실 HBM이 SK 하이닉스에서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니까 재고량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주가에 예를 들면 반등의 모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마이너스 뭐 예를 들면 3조, 4조 이렇게 가까이 예를 들면 적자가 나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면 2조, 1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의 모습이 너무 과하게 올랐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것들이죠.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타난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때 예를 들면 뭐 4조 찍었다 칩시다. 매출 14조에. 자, 그런 거 다 이거 뭐 이때가 최고점인데 그때 주가의 모습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1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야? 거의 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뭘로 설명해야 되나?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많이 쏠리긴 했고, 펀드나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예를 들면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중이 올라가니까 같이 비중을 올라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영업이익 개선 속도는 잘 나올 테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절대 예를 들면 좌절하지 말아라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겸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고가 상당히 많았을 때 어떤 모양이에요? 주가는 하락했고요. 이 항상 재고가 늘어날 때 주가의 모습은 하방을 그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뭐예요? 재고가 하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오른 경우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 재고가 바닥이 났다 다시 주가가 재고 쭉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다시 열심히 하락을 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과거보다 예를 들면 주가의 상승폭이나 예를 들면 조절폭도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왜 시장이 성숙해 나가면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금씩 레벨업 하는 것도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의 주가 12만 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오버슈트한 개념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항상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다. 이 구간에서도요, 주가가 그냥 올라가진 않았다. 여기 접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 단위로 나타나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6개월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 이 구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좀 히스토리를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반등이 오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고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예를 들면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보면 지금에서 수익을 냈죠? 다음번 조정 때 들어가면 또 매수했다가 다음번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주가의 모습은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걸리게 되면 여긴 덫이라고 생각을 해요. 늪일 수도 있고 덮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빠져버리면 상당히 예를 들면 좋은 종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좌절되는 느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우리가 좀 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업이익의 구조를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좀 개선되죠. 적자는 맞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좋은데 자, 그렇다고 하면 예상보다 예를 들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 버린 거, 이 부분은 우리가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4분기까지 계속 적자고요. 내년 1분기까지도 뭐예요? 분명한 건 적자고 2분기에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쿼터 말인데요. 우리가 6개월 정도 조정을 본다고 그러면 2쿼터, 3쿼터 들어가는 중간 속에서는 3쿼터, 4쿼터 들어가는 중간 속에서는 무언가에서 한 번은 분명히 쉬고 가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주가가 지금보다 더 윗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왜 지금은 수급이 깨지진 않았잖아요. 조정 이슈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땐 9월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패시브 펀드 조절 들어오고 펀드 예를 들면 리밸런싱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이 보면 8월 한 중순부터 9월 한 초 이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반드시 예를 들면 우리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이 조정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나빠요. 뭐 이런 뜻을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또 어떤 분들 같으면은 상당히 또 흥분하셔가지고 야 주가가 왜 빠지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댓글 달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에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당시 주가가 SK 하이닉스의 주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제가 한번 앞전에서 예를 들면 재고 관련돼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구간이 쉬는 기간이 한 6개월, 7개월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주가가 급등해서 최고가가 15만 원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요. 나름 그래도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적자 많이 나고 그래서 조정 받고 있다가 반동 왔다 칩시다. 근데 지금도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영업이익이 흑자였거든요. 기대치만 못했기 때문에 주가에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적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얘가 그냥 가겠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정의 시그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를 들면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낮은 점이 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거죠. 왜 올라갈 거니까. 저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15만 원을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년도 이맘때 아니면 3분기 정도 되면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12만 원급인데요. 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잠깐 올라가다 하더라도 그건 어떤 오버슛 된 거니까 분명히 차익 실현물 100%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근데 높이가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물리기 시작한 점이 바로 여기잖아요. 이 부분까지 도달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다. 제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조정이 오는데 제가 보면 늦게 오면 8월 15일 이후고요. 빨리 오면 7월 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포인트 잡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전략을 갖고 있다가 조정 시그널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얼른 예를 들면 수익 실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로 한번 이렇게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잘 수립해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조종받는 늪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려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바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11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M자를 그리면서 조정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조정의 폭은 올라간 거에 한 50% 정도는 제가 늘 털어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이 구간에서 무슨 구간이 생길 거냐? 제가 볼 땐 한 3, 4개월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다시 전략을 잡는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부분에서 매수해서 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한 6개월 후에 다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12만 원 찍었잖아요. 그럼 12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찍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12만 원을 가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만 원 찍고 나면 그 윗단에서는 여러분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 눌림 들어오고 나서 한 50% 털어낸 그 자리가 예를 들면 정배열이 잘 맞춰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금 깊게 조정이 들어온다면 뭐 9만 5천 원 레벨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현재 수급 상황으로서 보아서는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 정도 가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 어쨌든 그럼 10만 원, 10만 5천 원 사이에 뭐가 생긴다? 박스권장이 형성이 되고 그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이유로 그러냐? 그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영업이익과 레벨을 갖다가 전체 평균을 맞춰놔야 되는데 그 구간 정도가 과거에 예를 들면 배수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수준에 걸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과거에 예를 들면 영업이 그 정도 개선되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니 그런 거고요. 우리가 대부분 컨센서스 자체는 뭐 15만 원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 흑자가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이 15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레벨업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사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 사라고요? 자,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구간에서 사셔야 되고요. 기왕이면 바로 예를 든 반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 박스권으로 한 3개월 정도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모습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프업하는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SK 하이닉스 주가는 보통 이렇게 움직였다는 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치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나름 이렇게 한 6개월, 1년 동안의 시나리오를 좀 그려놓고 나서 그거에 맞게끔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분명한 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오버슈트 되어 있는 점은 맞다. 자, 그러나 바로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12만 원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눌림 들어오면 매수하고 박스권으로 갈 때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준다. 그리고 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기 직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흑자가 진행이 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의 레벨업인데 그땐 제가 볼 땐 15만 원이 넘는 목표가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20만 원 정도 충분히 그 시점에는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도 생각할 때는 여러 보유하고 계신 분과 새로 마셔야 될 분들은 나름대로 제 얘기를 참고해서 전략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리포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